서가경제입니다. 언제부터 15,000원에 시켜먹던 치킨 한 마리가 배달비랑 합쳐가지고 31,000원이 된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릴 때부터 즐겨 먹던 크림빵은 비싸다고 생각했을 때가 700원이었던 것 같은데 언제 편의점에서부터 1,800원이 된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김밥 천국 장부 뚫어가지고 간식으로 먹던 김밥 천국이 5,000원 하던 돈가스는 이제 8,000원, 9,000원을 하고 있고 1,000원, 1,500원 하던 김밥은 4,500원, 5,000원 그렇게 김밥이 가격 5배가 올랐습니다. 돈가스는 2배가 되고 그리고 건설업을 하다 보니 현장에 지금 자재부터 해가지고 인건비 안 오른 것이 없습니다. 과연 현재 건설사들 중에 오너들 중에는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있을까요? 아파트가 풍년일 땐 신나게 돈 벌어다가 돈을 어디다가 잘 짱박아 뒀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오너들은 지금쯤 직원들을 자를 생각과 사업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을 그들을 생각하니 참 슬픕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는 정이 많은 오너들 같은 경우는 결국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은 냉혹해야지만이 살아남는 세상이 이제 개막을 한 것입니다. 개인도 기업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가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옆에 친구가 호랑이가 될 수도 있고 길 가다가도 삥을 뜯기는 세상이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피해에 와닿는 고물가 시대에 한국은행은 부동산 투자자들을 살린답시고 그리고 돈 잘 벌던 오너, 건설사 오너들을 살린답시고 금리를 미국 간 1.75% 갭 차이가 나도록 홀딩을 한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은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 어쩌면 강대국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정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협력을 통해서 저금리로 카드깡 마냥 일본 대외채를 단기채 깡을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은과 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비스무리하다. 타국에 의지하고 바보 외교를 하는 순간 우리는 제2의 IMF를 겪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 침체 국면에 미국 디폴트 사태가 진정된다고 한국 언론은 아직도 필터링 없이 어디서 글을 그렇게 복사해 서서 붙여오는 것인지 기사들이 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것은 AP통신 외국 계열 기사를 긁어 온 것인 건데 번역을 해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상 지금 하원 같은 경우는 공화당 쪽에서는 바이든이 그냥 뭘 하는지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사태입니다. 아직 뭘 이뤄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아직도 모른다는 것이요. 이런 와중에 나스닥 사실상 어제자 엔비디아 그닥 놀랍지도 않은 실적으로 25% 상승을 이끌어낸 부분 그 여파로 다음날부터 추세 상승, 반도체 그리고 기술주, AI 섹터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현재 시장은 금융계에서 특정 섹터를 통해서 뻐꾸기 N 수급을 통해서 상승세를 어거지로 만들고 있다는 생각 나만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까? 어거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거지라고 저는 판단하렵니다. 실적은 2024년도 폭발적으로 발생될 것인데 아직 2023년에 어떤 실적이 나오기에는 전 세계가 현재 불안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시장이 한번 정리가 어느 정도 된 다음 상승세를 가져갈 것이 현 시장은 아직 전체적으로 지수를 상승시키기엔 정립해야 될 문제들이 산 넘어 산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상승세를 미국과 같이 타기엔 우리는 또 외교적 실패 또는 스탠스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어쩌면 최근 바이든이 중국과 해빙을 생각한다는 언급을 했었는데 이 해빙에 미국 기업은 중국 기업과 활발한 교류를 하는 상태인데 거꾸로 우리 기업은 중국 정부의 눈칫밥에 기업들이 중국의 활발한 활동이 불가피할지도 모릅니다. 학교에서 이장한테 우리 반도체 안 팔 거니까 한국 너네도 절대 중국한테 반도체 팔지마 그랬는데 웬걸 일장 여친이 캘컴이나 기타 등등 이런 여친들이 중국에 바이든 눈치도 안 보고 중국
시장한테 가서 물건을 팔아주고 있는 비 연상됩니다. 미국 기업들은 바이든 눈치도 안 보고 기업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반면에 한국 기업은 한국 정부 눈치 보고 한국 정부는 미국 바이든 눈치 졸라게 보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러시아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일본 눈치도 보게 되었습니다. 한미일 방위 동맹은 오케이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한국만 방위 동맹에 있어 중국엔 러시아로부터 경제적 보복을 경계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본은 러시아 원유를 아주 값싸게 아직도 구매를 해서 국내 일본 시장에서 유통이 됨으로써 물가 상승 부분을 어느 정도 적적으로 저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방위 동맹은 동맹인 거고 경제적 관념에서는 미일은 별개로 관리되어 가고 있는 반면에 왜 한국만 전반적으로 눈치를 보면서 그러고 있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전 정부 탓, 니 탓, 내 탓, 개인 탓, 기업 탓 그리고 다들 남 탓만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현 정부의 모양이 필히 1996년 그리고 1997년 어느 때의 모습과 비스무리한 것이 끔찍합니다. 이러다 지친 정부는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 수준의 농락적인 외교를 언론을 통해서 전달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예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지 그동안 현 정부의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대놓고 해왔던 부분들 이것도 저만 느끼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알리고 싶습니다. 정부도 기업도 어느 것도 믿지 마시라고 또한 저 같은 유튜브도 믿지 마십시오. 그저 앞으로 다가올 경기 침체, 호황, 침체든 호황이든 어떤 거든 장담하지 마시고 나도 현 시점에서 정정하겠습니다. 저도 현 시점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투자보다는 캐시플로우를 확보를 해서 변동성 시점에 정확하게 맥을 잡고 투자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섹터가 현재 반도체인 만큼 이 반등세가 죽을 때쯤이면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 서가경제의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5월달 저 유튜브 공개 수익을 공개합니다. 현재 한 달 해가지고 약 10만 3천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유튜브 광고 수익 2만 6천원 정도 2만 5,931원 100% 후원하는 쪽으로 기부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요거는 멤버십은 70%는 기부를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일하게 먹는 거는 슈퍼챗인데 송병우 회원님께서 만원 귀한 슈퍼챗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라면을 아주 좋아하는데 신라면 두 포대를 사서 신나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원 주셨는데 수수료를 지금 이렇게 많이 떼갑니다. 6,300원 주네요. 아무튼 총 수익은 10만 3천원이고요. 기부 대상 금액은 7만 5천원인데 제가 지원하는 데가 두 군데인데 그냥 8만원 후원하겠습니다. 네, 학산 나눔재단은 10일날 자동으로 납부가 되고요. 사단 법인 꿈과 씨앗 여기는 이번 주에 후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가 뭐 하는 데지도 모르고 그냥 저희 집 근처에 구청을 가가지고 후원을 해달라 그랬더니 이쪽으로 후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학산 저쪽에다가 후원을 다 하려 했는데 여기 지금 보이는 곳은 제가 다니는 교회에 아동을 위한 재단이라 하더라고요. 직접적으로 아동들에게 후원하는 것도 확인도 할 수 있고 좋겠다 싶어서 와이프가 적극적으로 이쪽에다 후원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래서 자녀 금액 추가로 유튜브 수익들은 이쪽으로 최대한 후원을 할 예정입니다. 방송은 뭐 투자하는 데 있어서 너무 심심하다 보니 방송을 한 것인데 봐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렇게 유튜브 수익이 많지는 않지만 짭짤하게 나온 부분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후원도 할 수 있고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이번 5월달은 고버스 수익 같은 경우 현금 대비 한 2%까지 수익이 났었는데 상따에서 제가 일이 바쁘다 보니 손절을 놓쳤던 부분들이 손절을 어쩔 수 없이 치다 보니 수익분을 대부분 내주고 이번 달은 현재 스코어 현금 대비 0.1% 벌어들였습니다. 늘 보면 뭐 제가 이러고 있겠습니까? 아무튼 섹터가 2차 전지에서 반도체로 넘어가고 있는 만큼 단기적인 수급으로 끌어올린 부분으로 하락을 했으면은 참 좋겠지만 정말이지 투자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감사하고요. 또 다음 주에 멘탈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주말 잘 보내십시오.